안녕하세요. 고3 수험생 여러분, 벨라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EBS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 수학 나형 2회를 준비했고요. 2회의 문제 20번, 21번, 25번, 26번, 27번, 28번, 29번, 30번 문제풀이를 할 겁니다. 혹시 이 문제를 풀어보지 못한 친구들은 각 영상이 몇 분에 시작하는지 선생님이 적어 놓을 거거든요. 그러면 그 영상의 시간을 확인해서 첫 페이지를 보면 여러분들이 문제를 먼저 보고 선생님의 영상을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풀어본 친구들은 각각의 그 문제들을 먼저 끊지 않고 보면 되고 풀지 않았던 친구들은 끊어가면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선생님과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20번입니다. 20번의 문제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문제풀이를 시작해 볼게요. 20번의 문제를 보면 최고창의 계수가 4인 3차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라고 하면서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4x의 제곱분의 fx-4x의 세제곱은 마이너스 3이라고 되어 있네요. 가의 내용을 잘 보면 fx-4x의 세제곱이라는 식이 2차 식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분모가 무한대로 가는데 분자도 무한대로 가지 않는다면 마이너스 3으로 수렴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최고창의 계수까지도 알게 되었네요. 최고창의 계수는 4로 나누었을 때 마이너스 3이 되는 마이너스 12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fx가 가라는 정보를 통해서 잠시만요. 가라는 정보를 통해서 알게 된 정보들을 다 써보도록 할게요. fx는요. 최고창의 계수가 4인 3차 함수니까 4x의 세제곱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12x의 제곱까지 가가 알려줬죠. 그리고 난 나머지는 미지수로 잡아볼게요. ax 더하기 b로 잡습니다. 그리고 이제 b로 갈게요. b로 가니까 처음 알게 된 건 분모가 0으로 간다면 마이너스 3으로 분자도 0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F1이 0이구나. 그리고 로피탈의 정리에 의해서 분모가 0으로 가고 분자가 0으로 간다면 미분한식도 0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F'1은 마이너스 3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정보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fx를 완성하십시오. 지금 정지하고 fx를 완성하고 그 다음 영상을 이어가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fx를 완성했을 거라고 보고 fx를 적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fx는 4x의 세제곱 마이너스 12x의 제곱 플러스 9x 마이너스 1 하고 구해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건 문제의 밑부분을 확인해서 그것들의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겠죠. fx의 절대값의 최대값을 gt라고 한다라고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 다음 해야 되는 내용은 fx의 그래프를 그립니다. fx의 그래프를 여러분들이 한번 그려보세요. fx의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우리는 미분을 하고 그 다음에 극대극소 값들을 구해서 fx의 모양을 찾으면 되겠죠. 여러분 스스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정지하고 fx의 그래프를 그려도 됩니다. 그리고 마저 선생님은 fx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f'x가 정리를 해보면 3에 2x-1, 2x-3이 됨을 알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f'x가 0이 되는 x의 값은 2분의 1과 2분의 3임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 우리는 그래프를 그리게 되겠죠. 그래프를 그리면 원래는 fx의 그래프가 최고창의 계수가 양수이기 때문에 우리는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는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짐을 알 수가 있고요. 하지만 절대값을 씌운 절대값 fx의 그래프를 그려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생긴 그래프로 바뀐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조금 잘못 그린 것은 뭐냐면 지금 극대극소값이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을 안 했잖아요. 극대극소값이 1과 마이너스 1이라서 모두 1로 가고요. y절편이 1이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네, 그렇게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fx의 절대값의 그래프를 우리가 완성한 상태에서 이제 gt에 대한 부분을 넘어갈게요. gt를 보니까 우리는 gt의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gt의 그래프를 그리려고 하니까 최대값을 구해야 되죠. 그런데 처음 시작이 어때요? 여기에 그래프를 보면은 이 값이 최대인 상태에서 쭉 갈 것 같아요. 여기까지 가네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그래프를 따라가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gt의 그래프가 완성이 된 거네요, 지금. 그럼 여러분들이 구해야 되는 것은 1인 상태에서 쭉 가다가 이 교점의 좌표를 찾아내는 것. 그러면 그 애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구하고 다시 이렇게 따라간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구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선생님이 마저 이어서 가보도록 할게요. 그 값이 얼마냐 하면 2가 될 겁니다. 2가 되고 우리는 3까지의 거리 우리가 구해야 되는 넓이는 어디까지냐면 t까지였어요. 맞죠? 근데 t가 3이었네요. 그러면 3까지의 이 넓이를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두 개의 구간으로 우리가 넓이를 나눌 수 있겠죠. 첫 번째는 0부터 2까지의 이 사각형의 넓이와 2부터 3까지의 이 넓이를 구하는 식으로 나누어서 적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넓이는 가로가 2고 세로가 1이니까 넓이가 2가 될 거고요. 그 다음 2부터 3까지는 적분을 해야겠죠. 무엇을요? 4t의 세제곱 마이너스 12t의 제곱 더하기 9t 마이너스 1의 dt 이것을 계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멈추시고요. 다 계산한 상태에서 답만 확인해 주세요. (2 더하기 2분의 21이 되어서 결과값은 2분의 25 하고 구해지게 됩니다. 그러면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다음 문제 21번 들어가 볼게요. 네, 21번 문제입니다. 21번 문제도 안 풀어본 친구들은 정지한 상태에서 문제를 먼저 풀고 이어가도록 할게요. 그러면 문제를 꼼꼼하게 잘 읽어보고 문제의 내용들을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할게요. y는 로그 2의 x 더하기 a라는 곡선과 직선 y는 x가 만나는 두 점 중에서 3, 4분면에서 만나는 점을 a, 1, 4분면에서 만나는 점을 b라고 하고 a와 b를 각각 지나고 x축의 수직인 직선이 곡선 y는 2의 x제곱 더하기 1과 만나는 점을 c, d라고 하자. 점 a를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ac인 1c1과 점 B를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BD인 1C2라고 잡고 보기에서 옳은 것만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여기에 있는 내용을 먼저 파악을 한번 해보니까요. y는 로그 2의 x 더하기 a라는 식이 존재했어요. y는 로그 2의 x 더하기 a라는 식이 존재했는데 그것의 역함수를 한번 구해보는 거예요. 역함수를 구해보면 선생님이 구하는 과정까지 세세하게 적지는 않겠습니다. 이렇게 구해지죠. 그런데 여기 주어져 있는 식은 뭐였냐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두 식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게 되었나요? y축으로 a 플러스 1만큼 평행 이동한 관계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a의 점이 y축으로 a 플러스 1만큼 평행 이동하면 c라는 점으로 간다는 거죠. 아, 반지름의 길이가 선분 AC랑 선분 BD의 길이는 A 플러스 1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기억을 한번 가봅니다. A가 2이면 두 원, C1과 C2의 넓이의 합이 18파이다 라고 했어요. 그럼 A 자리에 2를 집어넣어 볼게요. 기억. A 자리에 2를 집어넣으면요. 반지름의 길이가 3임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9파이 더하기 9파이가 되니까 18파이가 참이 되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다음 니은으로 들어가 볼게요. 니은으로 들어가 보면 우리는 평행 이동에서 이루어져 있고 그 길이가 같죠. 지금 그래서 사각형 ABDC라는 사각형은요. 평행사변형이 됨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반대로 우리가 원래 알고 있었던 정보는 AC와 BD의 길이가 같고 AC와 BD라는 선분이 평행하다는 걸 알게 되었는데 그걸 통해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었고 알게 된 내용은 선분 AB와 선분 CD의 길이도 같고 선분 AB와 선분 CD가 평행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니은에 있는 정보가 뭐였냐면요. CD의 길이가 루트 2일 때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두 원의 넓이의 합은 이라고 했는데 지금 알게 된 게 뭐라고요? CD의 길이가 루트 2다 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겠죠. 직각삼각형을 생각할 것 같아요. 지금 CD의 길이를 여기가 C고 여기가 D고 그 기울기가 얼마죠? 1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가 직각이니까 직각 2등변 삼각형이 되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이 길이가 루트 2라면 한 변의 길이는 1이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아까 있던 식에서 A가 1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럼 반지름의 길이가 2가 되기 때문에 넓이의 합은요. 4파이 더하기 4파이라고 해서 8파이가 되어야 하죠. 그래서 이 식은 거짓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디귿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디귿으로 넘어가 보면 곡선 y는 로그 2의 x-1이 원 C1과 만나는 점 중에서 y 좌표가 큰 점을 E라 하고 y는 로그 2의 x-1이 원 C2와 만나는 점 중에서 y 좌표가 큰 점을 F라고 할 때 AB의 선분 AB의 길이가 K이면 오각형 AEFDC의 넓이가 이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볼 건데 주어져 있는 식이 y는 2의 x제곱 플러스 1이었죠. 그러면 우리는 그 식의 역함수를 한번 구해봅니다. 역함수는 y는 로그 2의 x-1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그 CD라는 점과 새로 구한 EF라는 점이 y는 x에 대해서 대칭 관계에 있는 점이 된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프 위에서 잠깐 나타내 볼게요. 그렇다면 C랑
수직이 되는 곳에, 그 다음에 D랑 수직이 되는 곳에 두 개의 점이 존재한다는 거죠. 이 점이 E가 되는 거고 여기 있는 점이 F가 될 거예요. 그럼 문제에서 묻는 것은 이렇게 생긴 사각형과 이렇게 생긴 삼각형, 이렇게 해서 사각형 AEFDC의 넓이를 구하라는 이야기가 될 거예요. 그럼 우리는 먼저 AC의 길이가, 선분 AC의 길이가 A 더하기 1이라는 건 변하지 않았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걸 통해서 DF의 길이는요, OC의 길이의 2배가 되거든요. 그리고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에 DF의 길이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2 곱하기 2분의 루트 2의 A 더하기 1. 그러면 직사각형인 EFDC의 넓이를 구할 수 있게 되겠네요. 가로의 길이는 K라고 했고 세로의 길이가 DF의 길이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사각형인 CEFD의 넓이를 구해보면 루트 2의 A 플러스 1 곱하기 K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건데요. 삼각형의 넓이는요, 삼각형 ACE의 넓이를 구해 볼게요. 그러면 똑같이 CE의 길이 밑변이 되고요. 루트 2의 A 플러스 1이 밑변이고요. 높이는 방금 전에 구했던 이 길이의 반이 되겠죠. 2분의 루트 2의 A 플러스 1 그리고 마지막으로 2분의 1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주어져 있는 식을 한번 정리 한번 해볼까요? 루트 2의 K의 A 플러스 1 더하기 2분의 A 플러스 1의 제곱 공통으로 2분의 라고 묶어주고 A 플러스 1로 묶어주면 남아있는 애는 2 루트 2K 더하기 A 플러스 1이 되겠네요. 그리고 여기에 주어져 있던 식과 한번 비교를 해보면 맞는지 틀렸는지 알 수 있는데 어떤가요? 지금 혹시 차이점을 모르는 친구가 있을지도 몰라서 확인해 줄게요. 이 부분이 조금 다르죠? 그럼 이제 25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25번 문제입니다. 25번 문제도 혹시 안 푼 친구가 있다면 잠시 정지한 후에 풀고 동영상을 들으면 좋겠어요. 25번 문제는 아마도 쉬운데 뭔가를 놓치고 실수한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선생님과 함께 문제풀이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먼저 주어져 있는 식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간다라고 했는데 a 루트 2x의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bx라는 식이 1로 수렴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 A와 B의 부호가 반대여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둘 다 플러스거나 둘 다 마이너스가 된다라고 하면 우리는 수렴할 수가 없다라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A와 B의 부호가 반대고 그리고 당연히 0이 존재하면 안 됩니다. 어떤 하나가 0이라면 우리는 그 값이 수렴할 수 없거든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A가 0이 아니고 B가 0이 아니다. 그리고 부호가 반대다 라는 정보를 알게 되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럼 부호가 반대니까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다? 유리화를 하듯이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유리화를 하듯이 가볼게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a 루트
2x의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bx라는 식은요. 분자 분모에다가 무엇을 곱해준다? 분자 분모에 곱해줘야 되는 식을 분수식으로 만들어준다면 분자 분모에다가 이건 너무 굵은 것 같아요. 조금 폰 두께를 줄여볼게요. 네, 분자 분모에다가 a 루트 2x의 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bx를 곱할게요. 이렇게 곱해주고 그래서 정리를 해볼게요. 그 결과값이 1이 되어야 하는 건 알고 있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걸 알 수 있죠?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a 루트 2x의 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bx분의 a 2a의 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에 x의 제곱 더하기 a 제곱 x가 1이 되어야 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요. 무한대로 갈 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로 바꾸었을 때 차수가 같아야 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a의 제곱 빼기 b의 제곱이 0이 되는 걸 우리가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 그 a가 0이 되기 때문에 x 자리에 무한대로 넣어서 계산을 해보면 루트 2a a가 밖에 있으니까 이렇게 쓰면 안 되고 루트 2a 마이너스 b분의 a의 제곱의 값이 1이 된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모르는 문자 2개의 식 2개가 나왔기 때문에 a와 b가 구해지게 되겠네요. 첫 번째 있는 식을 인수분해하게 되면 우리는 a의 값이 a와 b에 대한 관계식이 구해지게 되죠. 그런데 그 중에서 부호가 반대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부호가 반대이기 때문에 b는 마이너스 루트 2a가 나오고 그걸 두 번째 식에 대입해서 a와 b를 구해서 완성하면 된답니다. 그러면 혼자서 끊고 다시 이어서 확인하십시오. a는 2루트 2가 되고 b는 마이너스 4가 구해져서 결과값은 24하고 구해지게 될 겁니다. 네, 그 다음 문제는 26번입니다. 26번 문제는요. 이것도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실수로 틀린 친구들이 있어서 선생님이 문제풀이를 하게 된 것 같아요. 실수도 꼼꼼하게 줄여서 하지 않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선생님과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세 주사위 A, B, C를 동시에 던져서 나온 눈의 수를 각각 A, B, C라고 하자. 그런데 이 A, B, C가 정삼각형이 아닌 이등변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가 될 확률이라고 했어요. 주사위의 수는 1부터 6까지 있고 그럼 세 변의 길이가 1부터 6까지 가능한데 삼각형이 될 수 있어야 돼요. 삼각형이 될 수 있는 변이어야 하고 그리고 정삼각형은 안 된다라는 조건을 가지고 있답니다. 그러면 문제풀이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가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x, x, y라고 우리가 잡아두고 세 변의 길이를 x, x, y라고 잡아둔 상태에서 x의 값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나올 수 있는 y 값의 개수를 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생각하는 것은 x가 2일 때입니다. x가 2가 된다라고 하면 우리는 y는 될 수 있는 것이 뭐냐? 2랑 2랑 더해서 4가 되니까 4보다 큰 수는 제외시키고 2랑 똑같은 2는 들어갈 수 없으니까 1과 3이 들어갈 수 있음을 압니다. 그러면 x가 3일 될 때는 y는 어떻게 될까? 그런데 누군가가 이런 생각을 하겠죠? 선생님, x가 1일 때는 왜 안 했나요? x가 1일 때는요. 1, 1,
1이라는 정삼각형밖에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뺐습니다. 그러면 x가 3일 때 마찬가지로 3 더하기 3은 6이 되기 때문에 6보다 큰 수는 들어갈 수 없고 그 중에 3 빠져야 되겠죠. 그래서 1, 2, 4, 5라는 숫자가 들어갈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x가 4일 때 네, 그럼 선생님이 설명하는 게 뭔지 알았다. 그러면 멈추시고요. 여러분들 생각으로 한번 끝까지 가봅니다. x가 4일 때 y는요. 4 더하기 4는 8이니까 모든 숫자들이 다 들어갈 수 있고 4만 빠지면 되겠네요. 1, 2, 3, 5, 6. x가 5일 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x가 5가 된다면 모든 숫자들 중에서 5만 빠지면 되죠. 3, 4, 6. x가 6이 된다면요. 여기도 모든 숫자가 다 되는데 6만 빠지면 됩니다. 이렇게 구해졌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확률을 구해야 돼요. 세 변의 길이가 이렇게 이등변 삼각형이 될 확률을 구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주사위를 3번 던졌기 때문에 분모는 6의 세제곱이 될 겁니다. 그리고 분자는 방금 나와 있는 모든 수들을 하게 될 텐데 문제는요. x, x, y를 선택을 해줘야 돼요. 누가 x고 x가 지금 2, 1, 2, 3 이런 식으로 될 거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A, B, C가 누가 갈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A, B, C가 어떤 변인지까지 선택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똑같은 문자가 있는 순열을 생각을 하겠죠. 그러면 전체의 경우가 21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똑같은 문자가 있는 순열로 나열했을 때 3팩 그리고 2팩 이렇게 계산이 되겠죠. 그러면 확률 계산 끝입니다. 선생님은 답을 적어 볼게요. 24분의 7이 되고요. 그래서 결과값은 31 하고 구해지게 됩니다. 27번 문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27번 문제도 미리 풀어보지 않으면 끊었다가 이어서 들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27번 문제 풀이 들어갈게요. 선분 AB의 길이가 4고 선분 BC의 길이가 3인 삼각형 ABC가 있다라고 했어요. 그럼 선생님이 가상의 삼각형을 한번 그려볼게요. 삼각형 ABC가 있는데 AB의 길이가 4고 BC의 길이가 3인데 각 CAB의 크기가 최대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두겠습니다. 그리고 삼각형 ABC의 넓이를 S라고 하자. 그런데 4S의 제곱의 값을 구하시오라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 세타의 값이 최대가 될 때의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자라고 했기 때문에 선분 AC의 길이를 x라 잡아보고 x가 들어있는 식을 한번 구해보고자 해요. 그러면 세 변의 길이와 하나의 각을 알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식을 적용할 수 있었냐 하면 코사인 법칙을 적용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머릿속에 코사인 법칙 정확하게 나오고 있죠.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지금 코사인 세타의 값과 x에 관한 식을 적을 수 있을 겁니다. 정지하고 한번 적어 보시고요. 이어서 선생님 확인하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은 바로 갈게요. 선분 BC의 제곱이 선분 AB의 제곱이랑 선분 CA의 제곱 그리고 2배의 선분 AB, 선분 CA, 코사인 세타 이런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정리해서 코사인 세타는 이라고 했을 때 8분의 1 곱하기 x 더하기 x분의 7 하고
정리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는 또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x라는 것은 길이를 나타냅니다. 길이는 0보다 커야 하거든요. 삼각형의 한 변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여기 있는 이 식을 보니까 뭔가 x가 x랑 x분의 7이 0보다 크다. 그리고 우리는 코사인 세타의 최대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코사인 x의 어떤 범위를 구해야 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절대부등식에서 산술기하 평균이 머릿속에 떠오르게 될 겁니다. 그래서 x 더하기 x분의 7이라는 애는 2 루트 x분의 7 이렇게 될 것이고 뒤에 있는 걸 계산하니까 2 루트 7이라는 값이 나오고요. 언제 이게 성립하는지도 알고 있죠. x랑 x분의 7이 x와 x분의 7이 같을 때 성립하기 때문에 언제 x가 루트 7일 때 그렇게 돼 라는 것까지 기억해야 해요. 왜냐하면 최대 1대라는 전제 조건 하에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야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이걸 통해서 코사인 세타는요 4분의 루트 7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CA의 길이가 얼마가 된다? 루트 7이다 라는 것까지 적어주면 좋겠죠? 그런데 코사인은요 감소하는 그래프를 가지고 있었어요. 코사인의 그래프는 0에서부터 코사인 0도가 1이고요. 점점 감소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코사인 세타의 값이 최소일 때 세타의 값이 최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우리는 코사인 세타의 값이 4분의 7일 때 세타의 값이 최대가 됨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 코사인 세타가 4분의 7이면요. 다시 삼각형 A, B, C에서 AB의 길이가 4, 그 다음에 BC의 길이가 3인데 AC의 길이가 루트 7이 된 거죠. 그리고 한번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4, 4, 16, 3, 3, 9, 7. 9와 7을 더하면 16이 되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AB가 빗변이 되는 직각삼각형이구나. 선생님이 그림을 잘못 그렸지만 알 수 없었으니까 그거는 확인할 수가 없었고 임의로 그린 선은 조금 잘못되었구나. 이렇게 생긴 직각삼각형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그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답니다. 넓이를 구한 친구들은 이제 답을 확인해 주세요. 63이 됩니다. 네, 이제 28번이고요. 28번 문제 확인하십시오. 그러면 선생님과 함께 들어가 볼게요. 평균이 2m이고 표준 편차가 m인 정규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 x가 이런 관계가 있다. 우리는 표준 정규 분포 곡선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종 모양의 그래프가 그려질 거고 평균 자리에 2m이 있겠죠. 그리고 우리는 지금 K라는 애가 어디에 존재하냐면 평균보다 높은 곳에 존재해야 돼요. 여기에 K가 존재해서 K 이상일 확률이 여기가 확률이 1이고요. 나머지의 이만큼의 확률이 79라고 하네요. 그런데 우리는 전체 확률은 1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P의 K 이상일 확률이 잘못 썼죠? X가 K 이상일 확률은요. 전체 80분의 1이 되고요. 계산을 해보면 0.0125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0 평균과 K 사이에 있는 확률을 구하기 위해서
0.5에서 0.0125를 빼겠죠. 그러면 0.4875가 나옵니다. 0.4875가 어디 있는가 하고 봤더니 지금 여기에 있음을 알 수가 있죠. 아, 표준화 시켜서 저 수를 이용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K를 표준화를 한번 시켜볼게요. N분의 K 빼기 2M이 2.24. 그러면 주어져 있는 식을 나눠 볼게요. 이렇게 한번 나누면 n분의 k 빼기 2가 2.24라고 계산이 될 거고 n분의 k가 4.24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문제를 봤더니 어때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값이 지금 이 값이 방금 계산한 값과 관련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답은 424이고요. 이제 29번 문제입니다. 29번 문제는요. 아마 이거를 끝까지 계속 쓰려고 한다고 하면 너무 힘들겠고 얘네들의 규칙만 파악한다면 그렇게 어렵게 풀지 않아도 되는 문제였어요. 위에 있는 고난도가 여러분들을 혼란스럽게 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런 것들은 중요하지가 않아요. 문제마다 조금의 포인트만 찾으면 쉬운 문제들도 생각보다 많거든요. 그러면 어떤 규칙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지 선생님과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수열 AN은 A1이 2이고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지금 같은 관계를 만족시킨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값이 14인 첫 번째 항을 AK, 그리고 두 번째 항을 AL, 세 번째 항을 AM이라 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몇 개를 한번 적어 보도록 할게요. A1이 2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A2는 뭐가 될까요? A2는 첫 번째 있는 식에 대입을 해서 2 빼기 2가 되어서 0이 되었네요. 그리고 A3은 A2가 0이기 때문에 두 번째 식을 적용을 해서 A3이 6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 이 식이 0이 되려면 얼마가 되어야 하냐면 0이 되기 위해서는요. 6을 빼야 되는데 2를 몇 번 빼면 되죠? 3번 빼면 되죠. 그래서 A6이 0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A7은요. 다시 14가 됩니다. 첫 번째 값을 구했네요. 그러면 이제 다시 이 값이 0이 되려면 14는 2를 몇 번 빼야 되냐면 7번 빼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7번을 빼니까 A14가 0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럼 다시 A15는 30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필요한 건요. 14가 되는 값을 필요로 하죠. 그러면 30이 14가 되려면 16을 빼야 되는데 2를 8번 빼면 되기 때문에 15에서 8을 더한 A는 23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 과정으로 우리는 30이 0이 되는 애까지 구해볼게요. 30이 14가 되는 애는 표시하고 갈게요. 그리고 30이 0이 되려면 30은 2로 나누면 15가 되니까 A30이 0이 되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러면 A31은 62가 됩니다.
그 62가 14가 되려면 얼마가 없어져야 되죠? 48. 그러면 이를 24번 빼주면 되기 때문에 31에다가 24를 더한 55가 A55가 마지막 14가 됨을 알 수가 있어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K, L, M이 구해졌고 답은 85가 됩니다. 네, 이제 2회차의 마지막 30번 문제입니다. 30번 문제도 혹시 읽지 않았다면, 풀지 않았다면 정지하고 푼 다음에 들어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제 문제를 한번 파악해 볼게요. 두 양수 mn에 대하여 최고창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 y는 fx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n만큼, y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 이동시킨 그래프를 나타내는 함수를 y는 gx라고 하자. 그런데 두 함수 fx, g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가 f0은 2이고 y는 fx라는 그래프는 직선 y는 15x 더하기 30과 점 A, a,fa에서 접하고 점 B에서 만난다. 곡선 y는 gx는 직선 y는 15x 더하기 30과 점 B에서 접하고 점 A에서 만난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단 되어 있는 것도 조심해야 되는데 A의 x좌표는 B의 x좌표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최고창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를 우리가 상상을 해볼게요. 지금 이런 식으로 그려졌다라고 봅시다. 이렇게 fx가 그려졌어요. 그런데 접하는 점과 만나는 점에서 접하는 점이 더 작다라고 했으니까 아마도 선생님이 기울기가 15지만 조금 눕혀서 그렸다 생각하고 한번 볼게요. 이 점이 A가 되는 것 같고 이 점이 B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그래프를 X축으로 Y축으로 평행 이동을 시켜봤죠. n만큼 평행 이동을 시켰더니 이 점에서 접하니까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져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면 위에 있는 그래프가 gx가 되는 거고 밑에 있는 그래프가 fx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문제를 한 번 더 볼게요. 정수 A가 정수이고 AB의 길이가 9루트 226이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9루트 266이구나 라는 것까지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직선의 기울기를 알 수 있거든요. 기울기가 15인 직선 y는 15x 더하기 32에 AB라는 점 사이의 거리가 9루트 266이 됩니다. 그럼 우리는 기울기가 15니까 x값의 증가량분의 y값의 증가량. x라 쓰면 어렵겠죠? 이렇게 잡아볼게요. 그 거리가 9루트 226이기 때문에 x와 y 좌표의 차이를 a와 b의 x 좌표의 차이가 얼마가 되는지 구할 수 있게 된답니다. 한번 적어볼까요? x제곱 더하기 225x의 제곱이 루트를 씌우면 9루트 226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산 한번 해보시고요. 그 차이 x는 9가 되겠네요. 선생님이 아까 전에 a로 하기로 해놓고서는 또 x로 써버렸어요. 습관이 너무 무섭네요. a는 9가 됩니다. 문제 중에 a라는 문자가 있었네요. 그러면 여러분 헷갈리니까 b로 고쳐주세요. 죄송해요. 그렇게 해서
항상 같은 문제에서 같은 문자를 쓰면 안 되니까 그거 주의해서 확인하면 좋겠어요. 문제에서 무슨 내용이 있었냐 하면 A점의 좌표를 A, FA라 두겠다 했거든요. 그걸 안 적어서 헷갈렸네요. A, FA 하고 했다면 B점의 좌표는 B점의 X 좌표는 얼마만큼 커진다고요? 9만큼 커지니까 A 더하기 9, F에 A 더하기 9 이렇게 적어둘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우리는 그래프에서 fx 잠시만요. fx가 정확하게 안 보이니까 선생님이 빨간 색깔로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fx는 이 점에서 접하고 이 점에서 만나고 있어요. 이 그래프와 그걸 통해서 fx식을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적어볼게요. fx는요. fx 빼기 두 개 연립이니까 바로 연결해서 쓸게요. fx 빼기 15x 마이너스 30은요. x 마이너스 a라는 중근을 가지고 x 마이너스 a 마이너스 9를 또 다른 근으로 가지는 식이다 였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는 a라는 문자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다시 가로 가보는 거죠. f0이 2다 라는 정보를 가르쳐 줬어요. 그러면 가를 통해서 가에 나와 있는 정보를 통해서 a를 구하려고 합니다. f0의 값이 2다 라는 정보를 통해서요. 그러면 a가 구해질 겁니다. 구하고 확인하십시오. a는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그럼 이제 fx가 완성이 되었어요. fx가 어떻게 됐다고요? fx는 x 더하기 2의 제곱에 x 마이너스 7 더하기 15x 더하기 30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 우리는 주어져 있는 식을 가지고 극대극소를 가지는 x의 값이 필요해서 그것을 먼저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해요. 미분을 하겠죠? 그러면 3에 x 더하기 2, x 마이너스 4 더하기 15 이렇게 될 거고 우리는 f'x가 15가 되게 하는 x는 마이너스 2와 4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때의 x의 값이 마이너스 2고 이때의 접하는 이때의 x의 값이 4가 됨을 알 수 있게 된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새롭게 알게 된 4를 fx식에 넣어서 나온 함수값인 4, 마이너스 18이라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15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접선의 기울기가 15가 됐는데 그게 왜 필요하는가 라는 거죠. 지금 그러면 이 점이 평행 이동을 해서 여기로 갔잖아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m과 n을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다시 확인할게요. 우리는 fx와 직선이 만나는 두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2,0과 7,135입니다. 그런데 4, 마이너스 18인 점이 어디로 이동했다고요? 7,135로 평행 이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x축으로 얼마만큼, y축으로 얼마만큼 평행 이동했는지 알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m과 n의 값이 구해지게 됩니다. 모두 다 계산해 보시고요. 확인하면 답은 156이 됩니다.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매일매일 열심히 하시고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어요.